세계적인 정보가 나와서 외국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 숨가뻤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안보를 넘어 백신과 기술 등 경제 동맹으로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과제들 또한 남겨졌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5.18 관련해서 이제 광주에 계실 때 네.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서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현장에서. 네, 현장 이렇게 인터뷰를 모시게 했었죠. 됐네요. 네. 네. 바쁜데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그 여당의 그 민주당 그 대변인을 맡고 계신 지 이제 3주가 이제 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바쁘실 텐데 먼저 네.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대변인을 맡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3주라는 기간이 이제 저한테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네. 뭐 긴 터널을 지나온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민생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당에 전달하고 또 우리 당의 목소리를 또 진실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민주당의 민생 소통의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주말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주말마다는 의사 이용빈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의료봉사 활동에 나서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 정도는 좀 쉬어라고 하는 주변에 권유가 있는데 네. 그 쉬는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 국난 극복의 현장에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매주 토요일 날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 센터에서 함께 좀 돕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거기 계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네, 제가 마을 주치의로서 한 20여 년 생활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러 오셨다가 원장님 하고 놀래서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해결해 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백신 접종 센터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기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좀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의사 출신 이제 뭐 대변인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관심이 쏠렸던 핵심 의제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에 이제 합의를 했고 또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이제 도약할 그 디딤돌을 뭐 구축했다 이런 평가도 들립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방미 성과를 굉장히 저희들은 좀 자랑스럽게 또 훌륭한 방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 백신 자국주의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시민들의 건강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백신 허브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이 선도 국가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건강 문제,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국격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우리 장병 55만 명분의 조건 없는 백신 지원을 약속받아냈는데요. 다만 당장의 백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백신 수화부는 불발이 돼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 들립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수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백신 수급 문제는 현재 11월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가장 소중한 이제 접종 속도, 접종률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군 장병들에게 특별히 이 양국 간의 그러한 동맹 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 55만 명에 해당하는 백신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 간의 미래 동맹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숫자적 의미보다도 백신 스와프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난보다는 이제 앞으로 백신 허브 국가로서 백신 전반적인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는 측면을 좀 더 높이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한미 정상에서는 이제 한반도 현안 이야기가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 입장이 이제 적극 이제 관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게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인정을 이제 공식화한 그 부분이 될 텐데 이번 회담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어떻게 그 새로운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햇빛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하원 의원 그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 문제하고 또 평화협정 체결 네.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하는 이 평화 법안은 아마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 갈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한 어떤 노돛도를 놓는 그러한 회담이 되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보 측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죠.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미사일을 우리 기술 이전을 위해서 협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800km 사거리 제한이 1000km 이상 사거리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IRBM 그리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만의 미사일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인공위성 그리고 달 탐사 관련해서 다양한 발사체 과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과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과제도 남게 됐습니다. 우리 그 외교의 무게추가 이제 좀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네. 이제 들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 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향후 그 중국 대중 외교가 또 숙제로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의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이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뭐 그동안 뭐 혹자들은 중국에 치우쳤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실리 외교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또 외교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실리 외교에 큰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정책위촉을 열고 부동산 세제를 논의할 예정이잖아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관련해서 현재 앞으로 구상과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고요. 민생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민생을 부동산 측면에서 잘 살피기 위한 노력인데요. 현재로서는 종부세 관련해서 일정하게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의원총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당내 이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기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 여당의 대변인이자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한 말씀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가장 소중한 민생의 삶을 촛불 시민의 염원과 똑같이 개혁과 민생을 함께 완성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 미중여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백신 문제, 또 코로나19와의 국난 극복을 승리로 이끄는 문제, 또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네. 특히 백신 문제를 잘 처리해서 집단 면역에 가급적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여당의 부동산 세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